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뉴욕시를 만들고 교육 강화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특별이사회를 열고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운영 규정을 승인해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플러싱뱅크가 PS22 킨더가든과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통큰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6월까지 시 전역 모든 공립교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 및 문화 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c.gov/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뉴욕시를 만들고 교육 강화 및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낮 12시에 플러싱 메도스 코로나파크의 퀸즈 극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과 고용, 안전 문제 등 뉴욕시의 주요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작년에 뉴욕시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흑인과 백인의 고용률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균등한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난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 이미 너무나 많은 총기 사건들이 발생했다며 불법 총기 소지 등을 더욱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뉴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 퇴비화 작업 등을 통해 뉴욕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담스 시장은 쥐 문제와 불법 주차, 전기차 전환 등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뉴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특별이사회를 열고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이사회가 승인한 선관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은 1항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항 1960년 이후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 자, 3항 한국계로 미국 또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소지한 자, 4항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5항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6항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등입니다. 이 가운데 1에서 5항은 37대 규정과 같았지만 6항은 기존 뉴욕 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이사 등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4개 그룹으로만 국한시켰습니다. 공탁금도 단일 후보 경우 5만 달러로 기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관위 선거 공고 초안에 따르면 입 후보 심사는 2월 9일부터 15일이며 선거운동은 19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선관위는 오는 30일 첫 모임을 갖고 선거 시행세칙을 확정해 내달 초 선거 공고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이 선관위 위원직을 사임하고 후임으로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을 위촉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상호 위원을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1월 장학금의 달을 맞아 플러싱뱅크가 PS22 킨더가든과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통큰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과 PS22 교직원 및 학부모들,
그리고 뉴욕시 키즈라이즈 관계자들은 26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뉴욕시가 운영 중인 대학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시 키즈라이즈 데브라 글릭스틴 사무총장은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저축 계좌로 $100가 자동적으로 입금되고 개설을 완료하면 $25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ere at PS22, now Flushing Bank has come in and they are contributing additional money for college and career training for the students in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here. And so what's so exciting about the Save for College program is that it is about what NYC Kids Rise and the city puts in, that initial money. It's about what you and your family can put into that, to a different account. And it is also about what the community and other institutions can contribute. 플러싱뱅크는 이날 PS22 킨더가든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해 $6,000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금을 통해 230여 명의 학생들의 계좌에는 $26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PS22 is in Flushing, where we have a pretty good footprint. We have 4 branches in this area. And of course, you know, Councilwoman Ong is a great friend of mine. We've actually been neighbors. And we've walked past this school many times during the pandemic when we used to do our daily walks together. And I know she attended this school. So, you know, we're very passionate about the Flushing community. And I know that a lot of our clients, you know, their kids probably attend this school. So it's great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where we do our business.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 의미 있는 기부금을 쾌히 전달해준 플러싱뱅크에 감사하다며 정부와 사기업의 모범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know nowadays it's really hard to save for college. College is getting more and more expensive. So important to save for your kids at a very young age, such as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And you know, there's money here, and there's also just more opportunities in the future for this money to grow. So I think it's great to start now. 뉴욕시 키즈라이즈에 따르면 이번 학기 동안 7만여 명의 학생들이 대학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에 신규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14만 5천여 명이 가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6월까지 시 전역 모든 공립교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 및 문화 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24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AAPI 역사 및 문화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까지 전 학교, 전 학년으로 교육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교육국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12곳에서 AAPI 역사 및 문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AAPI 역사 및 문화 교육 과정은 이민자들의 역사 및 문화, 미국 역사 내 공헌, 주요 인물 조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태권도 교육사업체 코리아 태권도가 한국 대학교의 태권도 학과와 연계해 뉴욕시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할 교사를 채용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정식 인가한 미국 유일의 태권도 교육사업체인 코리아 태권도가 태권도 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지나임 코리아 태권도 대표는 브롱스 소재 국제 차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교사로 봉직할 태권도 전공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태권도를 유일한 정규 체육 과목으로 채택하고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학점을 이수하도록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태권도를 밸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 그 CEO, 프린시플이 닥터 로페즈, 그 분이 팬데믹 때 어플리케이션을 신청을 하셔서 중학교까지 익스펜션을 하셨어요. 그게 승인이 나서 빌딩도 지금 지어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태권도 정규 과목을 똑같이 오픈을 하면서부터 개교를 하면서부터 넣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태권도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봄에 4월 달에 한국에 있는 태권도 학과 대학교들을 리치아웃을 해서 태권도 교사 취업 설명회를 하고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임 대표는 현재 미국에는 태권도 학과를 보유한 대학교가 전무해 현지 전문교사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코리아 태권도는 한국 대학교의 태권도 학과들을 접촉해 한국의 태권도 전공자가 뉴욕시 고등학교의 정규직 체육교사로 채용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만 1.1 밀리언 공립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110만.
1900개의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태권도 교사가 한 명씩만 들어가는 상상을 제가 이 오르게니제이션을 하면서부터 상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도덕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도덕 수업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어려서부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듣고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덕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한국 사모님들은 그 수업을 듣고 컸고 안단 말이에요. 임 대표는 태권도가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유일한 체육 수업으로서 미 전역 공교육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브릿지예요. 미국이랑 한국 연결돼서 한국에 있는 그 똑똑한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발 좀 좋은 사람으로 커서 총격 사건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리아 태권도는 회사 창립 이래로 뉴욕시 일원의 10곳 이상의 공립 중고등학교와 차터스쿨에서 태권도 교육을 실행하며 학생들에게 태권도 문화를 전수하고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실행으로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교육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2살 미만 아이들의 이유식 등 유아식품에 들어있는 납 성분량을 더욱더 제한하는 정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FDA는 웹사이트를 통해 2살 미만 아이들이 섭취하는 유아식품에 납과 비소,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이는 클로저 투 제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성분이 담긴 음료나 각종 병에 담긴 영양식품들도 유아식품에 포함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중금속 물질에 더 취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해당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동 두뇌는 영유아 시기에 빠른 속도로 발달돼 이 시기에 중금속에 노출되면 행동장애와 지능 저하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은 공기나 토양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음식 다수에 가장 흔히 포함된 유해물질이며 이에 따라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영유아용 식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캘리프 FDA 국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영유아용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납 함유량 제한 정책으로 어린이가 중금속 성분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 27%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톰 티파니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8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을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대만의 타이완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대만과 관계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제 현상 유지 전략을 변경해 미국 정부에 의해 수십 년간 부정당해온 독립국가 대만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티파니 의원은 트윗을 통해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제 아래 있거나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독립국가며 미국은 이런 실체를 인정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낡은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의장으로서는 25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4월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 대만과 단교한 뒤 현재까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 차인 지난해 백악관 참모진의 3분의 1이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 2년 차인 지난해 대통령 보좌진 66명 중 32%인 21명이 백악관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년 차 때의 31%보다 조금 많고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2년 차 때 40%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첫 해인 지난 2021년 백악관을 떠난 보좌진 비율은 8%로 트럼프 행정부 때 35%보다 훨씬 낮았으며 2년간 누적 교체율은 레이건이나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 2년 차에 백악관을 떠난 보좌진이 급증한 것은 1년 차에 그만둔 참모가 5명으로 극히 적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 출범 뒤 2년간 백악관을 떠난 보좌진 비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 61%로 가장 높았고 레이건 행정부가 57%였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40%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3년 차인 올해 백악관을 떠나는 보좌진은 더 많을 것이라면서 이들 중 일부는 2024년 대선 캠프로 옮기기도 하고 일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난관을 깨닫고 떠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의 명품 소비가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은 집값 급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성취감과 이 같은 성취대열에 끼지 못한 젊은 층의 욜로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세계 최대의 사치품 소비자들은 명품 브랜드를 사랑하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주 전 한국이 명품 소비 1위라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기간 중 한국 집값이 2배 수준을 급등했고 주택 소유자들의 부자가 됐다는 성취감을 명품 소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주택 가격이 너무 치솟으면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보상 심리로 고가품 소비에 나선 것도 명품 수요를 폭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는 젊은 층 사이에서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인데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2021년 20대 명품 구매 건수는 2018년보다 70%나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미국, 일본보다 더 부담스러운 수준이므로 금리 인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사건의 73%는 총기 관련 사건이며 절반은 가정이나 직장의 개인적 불만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비밀경호국 국가위협평가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다중 공격 사건 173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73%인 126건이 범행에 사용된 무기가 총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칼 등 흉기는 28건으로 16.2%, 차량은 18건, 10.4% 순이었습니다. 사건 장소는 직장과 학교, 종교기관, 대중교통시설 등이었고 사망자는 513명, 부상자는 12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범인의 3분의 2는 범행 전 행동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려할 정도의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절반 정도는 가정폭력이나 여성 혐오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절도 챌린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일부 대형 보험사들이 차량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보험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생산하는 특정 모델이 차량 절도범의 타겟이 되고 있다. 도난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에서 일부 차종 소유자들의 보험 가입 승인 여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테이트팜도 차량 절도 등을 이유로 현대 기아차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대거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지역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콜로라도주 덴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는 지난해 전체 도난 차량의 38%가 현대 기아차며 로스앤젤레스도 현대 기아차가 도난 차량의 2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현대 기아차를 훔친 뒤 이를 SNS를 통해 자랑하기도 하는 등 이른바 현대 기아차를 훔치는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도난당한 소유자들은 현대 기아차의 잘못으로 차를 도난당했다며 이미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대 기아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생산된 차에는 도난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돼 있으며 도난방지 핸들 잠금 장치를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분석가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상하는 기본 시나리오는 연착륙이라며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35%로 보고 있으며 이는 월가의 대체적인 경기 침체 예상 확률 65%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올해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에도 미국 경제가 후퇴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9%를 넘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2%에서 3%로 낮아질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명백하게 정점을 찍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용시장도 월별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겠지만 고용 한파로 불릴 정도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실패한다면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서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의회의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이 언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연방의회가 상향 조정한 31조 4천억 달러지만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9일 이 부채 한도 전체를 사용했으며 퇴직연금 등에 대한 기금 납입을 일부 보류하는 방법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이들 연금 등에 대한 납입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 연방정부 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국가부도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연방정부 융자금에 대한 위험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부 채권자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을 요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1년 전 6천억 달러에 달했던 재무부의 현금 잔고는 현재 4,710억 달러로 줄었고 이는 3개월 전 재무부의 예측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금융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6천 건으로 6천 명 감소했고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19만 7,500명으로 9,250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미 전역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1,63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나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퀸즈 큐가든의 한 주택 지하에 위치한 데이케어 센터에서 불이 나 어린이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백악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경제위원장에 연준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가스비를 25% 인상했던 PSENG가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버켄 카운티를 포함한 북부 뉴저지 지역의 가스비를 23%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망치 2.8%보다 0.1%가 높은 수치입니다. 롱아일랜드 웨이딩 리버의 자율소방대대원이 뉴욕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서포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2년간 사용을 중지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및 인스타그램 계정의 재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